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난히 대선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대선. 과연 김건희 씨가 언제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할지가 초미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추가 프로필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등록되며 김건희 씨의 공식 등판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기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김건희 씨의 학력과 수상 이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논란이 된 자신의 학력과 경력 정보 사항에 대해 모두 정정한 채 네이버 프로필에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밤 김건희 씨의 프로필이 노출된 이후 다음날 윤석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를 마친 후 김건희 씨가 직접 본인의 프로필을 올렸나라는 질문에 저도 아침에 기사를 보고 여기에 오기 전에 아내에 전화를 했다며 간단하게 올려놨다고 좀 더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는 얘기를 지금 막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프로필 등재가 공식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2019년 9월 정경심 전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그동안 조국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와 공소권 남용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은 이날 유죄 확정 판결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개인용 컴퓨터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위조됐다는 표창장과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동양대 컴퓨터는 조교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정경심 전 교수 측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에 쓰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서울대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인턴, 공주대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등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결론 나면서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사모펀드 비리 및 증거 조작 관련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27일에는 정경심 재판회에도 유시민이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와 2020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부장을 맡은 시기인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판도 열렸는데요. 이날 유시민이의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한동훈 검사장은 제가 바라는 것은 유시민 씨 등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벌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검찰 신문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제가 당시 진행했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가장 약해져 있고 공격받는 상황에 가담해 절 해코지하려 했다고 본다. 그게 아니라면 구체적 근거를 밝혔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이의 발언으로 4차례 좌천되는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씨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느냐는 검찰 신문에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4차례 좌천당했다며 저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찰이 됐다.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가 같은 해 6월 이후에는 아예 수사권이 없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아 용인분원과 충북 진천분원으로 이동한 뒤 지난해 6월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서울 서부지법 형사 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3차 공판 출석에 앞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유시민이를 대놓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지식인이 어용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의 청부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이 세상에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국회 카페 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반일을 빌미로 나라를 갈라치게 한 원흉이라고 나를 세우며 반일이 아닌 멸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원웅이 입을 옷은 한복이 아니라 수의라는 글을 올리고 광복회 회장이 공금 빼내 멋진 한복도 근사하게 좀 차려입고 카페 차려 뒷돈 챙기고 여기저기 자기 사람 꽂아 넣으면서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자리로 전락해버렸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원웅은 반일을 빌미 삼아 역사를 왜곡하고 나라를 갈라치게 한 원흉이라며 왜 저들이 툭하면 반일을 부르짖으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는지 아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갓근에 의해 유지되는데 미국과 일본 중 하나만 끊어도 한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김일성의 갓근이론 때문이라며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강조한 말이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이 전술에 따라 북한은 한미동맹과 한일호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통일전선 전술을 지속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일관된 목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붕괴시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굳건해서 이를 무너뜨리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면서 반일 정서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일본은 100년 전 전체주의,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일제시대보다 가까운 6.25 전쟁, 그리고 제1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부터 기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초음속 미사일 날리면서 핵공격의 위협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 좀 하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며 김원웅에게는 한복 두루마리보다는 인민복이 더 잘 어울린다. 우리에게는 반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멸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케 이 집 구석은 파면 팔수록 미담은 안 나오고 괴담만 쏟아질까요? 네티즌들이 이재명 아들 군복무 중 특혜 입원 의혹 기사에 무려 15,000여 명 이상의 환하열을 클릭하며 분노했습니다. 이재명 장남희 씨가 군복무할 당시 국군 수도병원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아들 레미 씨는 행정병 시절인 2014년 8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용 디지털 반팔 상의와 군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습니다. 이 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습니다. 당시 이 씨의 중학교 동창은 페이스북에 너 저번에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서 본 듯했다. 정형외과 의사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도 환자복을 입었으니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이 맞다고 했고 2014년 당시 성남시 내부와 군 당국에도 군복무 중인 이재명이의 장남이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성남 국군 수도병원은 군병원 중 가장 시설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병이나 부상이 심각한 장병이 몰려 늘 병상이 부족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씨의 부대 인근에는 국군 대구병원, 해군해양의료원, 해군포항병원 등이 위치해 군 안팎에서는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이 씨가 200km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의 아들 레미 이 씨의 국군 수도병원 입원에 대한 인사명령 문서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 씨의 군병원 인사명령에는 2014년 9월 18일에서 26일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는데 장병이 군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명령을 요청, 발령의 공문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군 측은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이 씨의 성남 국군 수도병원 입원을 위해 상급 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올린 문서는 있다면서도 교육사령부가
이 씨의 국군 수도병원 입원을 인사 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인사 명령 없이 군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당시 부대 관계자 등을 통해 이 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 4개월 동안 성남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다. 가장 힘든 시절인 일병 때 사라져 상병이 돼서 돌아왔다. 같은 행정병들이 힘들었다는 종합적인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씨에 대해 출퇴근할 때는 목발을 짚고 다녔지만 농구와 스쿼트를 열심히 했다. 본인이 성남시장의 아들인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등의 말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아빠 찬스로 집 가까운 곳에 특혜 입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특혜 입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과 그 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재명이는 장남이 국군 수도병원에 인사명령 없이 입원한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국민께 직접 해명하고 군 당국은 이재명 아들 레미의 군병원 입퇴원 내역, 의무, 진료 기록, 휴가 명령서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 집은 파도 괴담만 나오네. 쌍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조폭, 불륜, 도박, 성매매, 이젠 군복무 특혜 입원 의혹까지. 막장 드라마도 못 따라갈 스케일이라고 비꼬며 우병우 아들은 개나 소나 다하는 운전병 걸로 말도 안 되는 특혜 시비 걸더니 가관이네 가관이야.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쌍욕의 불법 안마소의 도박에 딱 이재명 수준이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아들 군복무 특혜 입원 의혹에 대해 이재명이는 아마도 자식은 남이다라는 말로 의혹을 해소시킬 걸로 보입니다.